여러분은 혹시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말수는 적지만 그 사람이 현장에 서 있기만 해도 이상하게 모두가 안심하게 되는 사람 말입니다. 학벌이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명함에 번듯한 직함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식 자리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도 아니고 윗사람 눈에 들려고 아부를 떠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계가 멈추면 가장 먼저 찾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까지 남아 불빛 꺼진 공장을 지키는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9년을 한 공장에 바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든 새벽이든 전화 한 통이면 달려가 설비를 살리던 사람. 기계가 내는 미세한 떨림만 들어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도 그 사람 덕에 컸습니다. 작은 지방 공장에서 시작한 회사는 해마다 몸집을 불리며 업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공장은 설비가 좋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거긴 윤 반장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야. 하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보다 숫자만 보는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기계를 오래 만져본 손보다 보고서 한 장 잘 만드는 손이 더 귀해졌고 한 사람의 경험과 감각은 어느 순간 비효율이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28년 동안 공장을 지켜온 남자가 단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던 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조직 슬림화, 고임금 인력 재편, 생산 구조 혁신. 참 그럴듯한 말들이지요. 하지만 그 말의 진짜 뜻은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날 그 남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았고 붙잡아 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장갑을 벗고 수십 년 함께한 공장을 한번 돌아본 뒤 천천히 출입문 밖으로 걸어 나왔을 뿐입니다. 회사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면서 공장 문 밖으로 함께 빠져나간 것이 단순히 한 명의 월급쟁이가 아니라는 걸. 매뉴얼에 적히지 않는 감각,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경험, 기계보다 더 정확했던 한 사람의 손끝, 그리고 그 공장을 지탱하던 마지막 중심까지 함께 사라졌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바로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그를 내보낸 회사에서는 핵심 라인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를 버린 그 순간부터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그를 알아본 다른 회사에서는 그 남자에게 공장장 자리와 지분을 제안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었던 남자.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데려와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였을까요? 회사가 그를 너무 늙었다고 판단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서야 그의 가치를 알아본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숫자로만 계산한 회사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리고 끝까지 기술과 양심을 지켜온 한 남자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다시 세우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수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복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버틴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무서운 증명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버리면 숫자가 무너진다. 그리고 기술은 결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8년을 한 공장에 바친 한 설비 반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왜 어떤 회사는 커질수록 무너지고 왜 어떤 사람은 버려진 뒤에야 더 크게 빛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리해고 통보의 날. 그날 아침 공장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 공장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들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라인에서는 기계들이 규칙적인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 프레스가 내려치는 둔탁한 진동, 냉각수 펌프가 돌아가는 낮은 윙윙거림. 28년 동안 윤성배는 그 소리를 매일 아침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린 그는 열처리 3라인 앞에 서서 기계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뒤에서 젊은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온도 곡선이 조금 흔들립니다. 윤성배는 말없이 모니터를 봤습니다.
그래프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 하지만 윤성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센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패널을 열었습니다. 기계 안쪽에서 금속 냄새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윤성배는 장갑 낀 손으로 냉각 라인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냉각 타이밍이 0.3초 늦어요. 옆에 있던 엔지니어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0.3초요? 윤성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온도 그래프가 저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는 렌치를 꺼내 밸브를 아주 조금만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계를 가동했습니다. 몇 초 후 그래프가 다시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엔지니어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세요? 윤성배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소리만 잘 들으면 다 말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걸어왔습니다. 윤 반장님, 돌아보니 생산팀장이었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잠깐 회의실로 좀 오시죠. 윤성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8년을 공장에서 보낸 사람에게는 이런 공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기계 소리보다 더 빨리 사람 분위기를 읽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는 장갑을 벗어 작업대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깐이면 됩니까?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 안 걸립니다. 두 사람은 사무동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라인을 지나갈 때마다 작업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윤성배는 늘 그렇듯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공장 소리가 조금 멀게 들렸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재무 담당 임원, 그리고 최근 본사에서 내려온 전무. 테이블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성배는 그걸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아, 올게 왔구나. 전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 반장님 앉으시죠. 윤성배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이 형식적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회사가 생산 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윤성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회의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전무가 봉투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윤 반장님은 이번 구조 개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성배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리해고 통보서. 그 아래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퇴직금, 위로금, 보상금, 총액. 윤성배는 숫자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직 슬림화입니다. 윤성배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제가 일을 못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불량률 0.9%. 회의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성배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 공장 업계 평균이 2.5%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열처리 3라인 매출이 연 800억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전무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구조입니다. 그 말의 진짜 뜻을 윤성배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 연봉, 학벌, 그리고 회사가 보기엔 이제 오래된 사람. 윤성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통보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라인은 오늘까지만 봐도 되겠습니까? 전무가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왜죠? 윤성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기계는 갑자기 사람 바뀌면 삐집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잡아놓고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5시 윤성배는 28년 동안 드나들던 공장 출입증을 반납했습니다. 경비가 말했습니다. 반장님 벌써 가십니까? 윤성배는 짧게 웃었습니다. 이제 반장 아닙니다. 그리고 공장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공장 문을 나서면서 함께 빠져나간 것이 단순히 월급쟁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가 떠난 공장에서 처음으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처음으로 멈춘 날, 윤성배가 회사를 떠난 다음 날 아침, 공장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프레스가 내려치는 소리,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는 소리, 열처리로에서 불꽃이 흔들리는 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묘하게 불안하다는 걸. 열처리 3라인 앞에 서 있던 젊은 엔지니어 김도현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온도 그래프가 또 흔들리는데요. 옆에 있던 라인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윤 반장이 잡아놨잖아. 그래도 이상합니다. 그래프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0.2도, 0.3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수준. 하지만 열처리 라인에서는 그 작은 차이가 수백 개 분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라인 전체가 잠깐 멈췄습니다. 작업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멈췄지? 엔지니어가 급하게 패널을 열었습니다. 센서 오류입니다. 라인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센서 바꾸면 되잖아. 센서를 교체하고 라인을 다시 돌렸습니다. 기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10분 뒤 다시 삐 또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진동 경고였습니다. 라인장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래 오늘? 엔지니어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진동 수치가 기준보다 높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잖아.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 반장님이 잡아놓고 가셨잖아요. 라인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공장 안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설비라는 건 원래 가끔 멈추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시각 윤성배는 집 앞 작은 마트에서 라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아침마다 공장으로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지면 사람이 조금 멍해집니다. 라면을 장바구니에 넣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윤성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성배 반장님 맞으십니까? 윤성배는 잠시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동아중공업 전략기획실 이정훈입니다. 윤성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동아중공업, 그 회사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성배가 다니던 회사와 10년 넘게 경쟁하던 회사였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퇴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윤성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남자가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보가 빠른 업계라서요.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다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윤성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조건은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윤성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건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연봉은 현재보다 크게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윤성배는 피식 웃었습니다. 지금은 연봉이 없습니다. 남자가 잠깐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을 했습니다. 연봉 2배 이상. 윤성배의 손이 장바구니 위에서 멈췄습니다. 남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성과 인센티브 별도. 그리고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공장 운영 권한까지 드릴 생각입니다. 윤성배는 마트 통로 한가운데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은 구조조정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는 공장을 맡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성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저입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기계를 살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공장은 설비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설비를 이해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윤성배의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대표님이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성배는 한동안 마트 통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제 자신이 떠난 공장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열처리 3라인은 잘 돌아가고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회사 후배였습니다. 윤성배가 전화를 받자마자 후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반장님, 윤성배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왜? 후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라인이 또 멈췄습니다. 윤성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온도 흔들리지? 후배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윤성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냉각 타이밍이야. 후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윤성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냉각 밸브 0.3초만 당겨. 전화기 너머에서 후배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몇 초 후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배가 외쳤습니다. 잡혔습니다. 윤성배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건 니들이 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윤성배는 한동안 마트 앞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오늘부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가 떠난 그 공장이 몇 달 안에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람을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성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공장으로 출근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예전 출근 시간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윤성배는 산업단지 끝에 있는 유리 외벽 건물 앞에 섰습니다. 동아중공업 본사. 입구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로비는 깔끔했고 공장 냄새 대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윤성배는 잠시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공장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번듯한 본사 건물은 거의 올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윤성배 반장님 맞으시죠? 네,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상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윤성배는 유리벽 너머로 공단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공장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공장들 중 하나에서 나는 평생을 보냈구나. 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죠. 회의실 안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동아중공업 대표 강태문. 윤성배보다 조금 젊어 보였습니다.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성배 반장님. 윤성배도 조용히 악수를 했습니다. 앉으시죠.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8년. 윤성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가 말했다. 한 공장에서 그렇게 오래 버틴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윤성배는 짧게 말했습니다. 버틴 게 아니라 그냥 일한 겁니다. 대표가 웃었습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반장님. 대표는 태블릿을 돌려 윤성배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불량률, 가동률, 납기 준수율.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거 다 윤 반장님 라인 데이터입니다. 윤성배는 잠시 화면을 봤습니다. 업계 평균 불량률 2.4%. 대표가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윤 반장님 라인 0.9%.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설비가 좋아서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대표는 윤성배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성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말했다. 우리 공장 맡아 주십시오. 윤성배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대표는 서류 하나를 밀었습니다. 윤성배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연봉 2억 1천만 원, 성과 인센티브 별도, 공장 운영 권한 일부 위임, 그리고 마지막 줄, 소수 지분 1%. 윤성배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제까지 그는 정리해고 대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는 공장을 맡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성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대표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이유요? 대표는 창밖공단을 가리켰습니다. 저 공장들 전부 기계로 돌아가는 것 같죠?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표가 말했다.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윤 반장님 회사가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윤성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비용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표가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자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 반장님은 비용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윤성배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치 없습니다. 현장만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결정은 반장님이 하십시오.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성배는 서류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윤성배가 말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손댈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윤성배가 두 번째 조건을 말했습니다. 기술은 혼자 쥐지 않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윤성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윤성배 공장장님. 그 순간 윤성배의 인생 그래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떠난 그 공장에서 이미 더 큰 문제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장이 멈춘 진짜 이유. 윤성배가 동아중공업에 출근한 지 정확히 12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윤성배는 이미 작업복을 입고 공장 안을 돌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공장장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라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CNC 라인, 프레스 라인, 그리고 열처리 라인. 윤성배는 기계 옆에 잠깐 서서 귀를 가까이 대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젊은 엔지니어가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장장님이 저렇게까지 하세요? 옆에 있던 라인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데려온 거야. 윤성배는 패널을 열어 온도 그래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냉각 라인 하나 더 달죠. 엔지니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도 문제는 없습니다. 윤성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 생기기 전에 막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기계는 미리 말해요. 그때였습니다. 윤성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김도연, 옛 회사 후배였습니다. 윤성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가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장님. 윤성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후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라인이 멈췄습니다. 윤성배의 눈이 잠깐 움직였습니다. 또? 후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큰일입니다. 윤성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베어링 소리 났지? 후배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네. 윤성배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잖아. 후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샤프트가 과열됐습니다. 공장 안에서 누군가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인 멈춰. 온도 내려. 전화기 너머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삐. 윤성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분량 얼마나 나왔어? 후배가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1200개입니다. 윤성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라인은 회사 매출의 핵심 라인이었습니다. 윤성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샤프트 색깔 어때? 후배가 대답했습니다. 붉습니다. 윤성배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네. 후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리 가능합니까? 윤성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샤프트 교체해야 돼. 후배가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윤성배가 말했다. 30억.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후배가 작게 말했습니다. 30억이요? 윤성배는 덧붙였습니다. 라인 최소 2주 멈춘다. 후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납기. 윤성배가 말했다. 못 맞춘다.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래처 전화 왔다. 출하 왜 멈췄냐고. 윤성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그 회사 사람이냐. 후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성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니들이 해결해야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옛 회사 본사 회의실 임원들이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재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열처리 3라인 완전 정지입니다. 전무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수리 기간 최소 2주입니다. 손실은? 재무팀장이 말했다. 직접 손실만 80억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라인은 연 매출 800억을 담당하는 핵심 설비였습니다. 라인이 멈춘다는 건 회사가 숨을 못 쉰다는 뜻이었습니다. 전무가 낮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성배 나간 뒤부터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전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없다고 공장이 멈춘다는 말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서 함께 사라진 것이 무엇인지 매뉴얼에 없는 각, 데이터에 없는 감각, 그리고 28년 동안 쌓인 공장의 기억. 그날 저녁 또 하나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영업팀장이 말했다. 거래처 두 곳이 발주 보류했습니다. 전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 물량이야? 영업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연 300억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하나 잘라서 300억 날린 건가? 같은 시간 동아중공업 공장 윤성배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라인을 돌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공장장님, 네, 왜 이렇게까지 직접 보십니까? 윤성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공장은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숫자로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윤성배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떠난 그 회사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윤 반장 아니 윤 공장장님, 열처리 3라인이 멈춘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옛 회사 공장 안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인 하나가 멈췄는데 문제는 그게 단순한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매출의 핵심, 연간 800억 물량을 담당하던 심장 같은 설비였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외주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샤프트를 분해하고 베어링을 뜯어내고 센서를 교체하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외주 업체 기술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단순 교체로 안 됩니다. 공장장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왜요?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축 정렬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까? 기술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기술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최소 3주입니다. 공장장이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주. 그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숨이 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업팀장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공장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뭐야? 영업팀장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대성중공업이 계약 취소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계약은 연간 150억 규모였습니다. 공장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망했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윤성배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전무. 그는 윤성배를 정리해고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전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락해. 그날 저녁 윤성배는 공장 사무실에서 라인 점검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엔지니어가 들어왔습니다. 공장장님. 네, 전화입니다. 윤성배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옛 회사 생산팀장이었습니다. 윤 반장.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말을 고쳤습니다. 아니, 윤 공장장님. 윤성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 들으셨죠? 윤성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대충. 팀장이 말했습니다. 3라인 완전히 멈췄습니다. 윤성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팀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윤성배의 손이 수화기 위에서 멈췄습니다. 28년 그 회사에서 보낸 시간들이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야간 근무, 명절 출근, 새벽 설비 점검, 그리고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 조직 슬리마. 윤성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왜? 전화기 너머에서 팀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무였습니다. 윤 반장. 윤성배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반장 아닙니다. 전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 공장장.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윤성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무가 말했다. 3라인 당신 아니면 못 잡습니다. 윤성배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나갈 때 회의실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일을 못해서 나간 겁니까? 전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성배가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연봉 때문이었습니까? 전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사 판단이었습니다. 윤성배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말했다. 그 판단.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도 맞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무가 겨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윤성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 매출 2,500억이죠. 전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성배가 말했습니다. 3라인 매출 800억. 맞죠? 맞습니다. 윤성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멈추면 회사도 멈춥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윤성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윤 공장장. 윤성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회사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기계는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침묵. 신뢰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윤성배는 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시간 옛 회사 회의실. 전무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임원이 작게 물었습니다. 안 옵니까?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 온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하나를 우리가 버렸구나. 같은 시각 동아중공업 공장. 윤성배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라인을 지나가던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공장장님. 네, 사람 하나가 회사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윤성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 차이가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판이 뒤집히는 순간 윤성배가 전화를 끊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옛 회사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열처리 3라인. 결국 샤프트 교체가 진행됐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비는 겨우 돌아갔지만 불량률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예전 윤성배가 있을 때는 0.9%, 지금은 3.2%, 거의 4배였습니다. 공장장은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클레임입니다. 전무가 물었습니다. 얼마지? 공장장이 대답했습니다. 65억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그건 단순한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신뢰가 무너지는 숫자였습니다. 영업팀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거래처 3곳이 발주 축소했습니다. 전무가 물었습니다. 얼마? 연 400억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재무팀장이 마지막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전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재무팀장이 말했다. 운전자금 재심사 들어갑니다. 그 말의 뜻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신용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 전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매각 이야기 나옵니다. 그날 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대표가 말했다. 외부 자문사 투입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전략적 투자자 찾겠습니다. 말을 돌려서 했지만 뜻은 하나였습니다. 회사를 팔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시간 동아중공업 본사 회의실. 윤성배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가 말했다. 윤 공장장. 윤성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가 테이블 위 보고서를 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윤성배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회사 이름. 자신이 28년 일했던 회사. 대표가 말했다. 매각 검토 들어갔습니다. 윤성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인수 후보 3곳. 그중 하나가 우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성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성배는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매출 2,500억 2,050억, 영업이익 180억 적자 예상, 불량률 0.9% 3.2%. 윤성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네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대표는 윤성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수 가치 있습니까? 회의실 시선이 모두 윤성배에게 향했습니다. 윤성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설비는 아직 쓸만합니다.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가능합니까? 윤성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만 바꾸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사람이요? 윤성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장 기술자들은 그대로 두십시오. 문제는 위에 있습니다. 잠시 침묵. 대표가 다시 물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윤성배는 말했다.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조금 긴장됐습니다. 윤성배가 말했습니다. 현장 인력 구조 조정 없습니다. 대표가 눈을 좁혔습니다. 왜죠? 윤성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자부터 자르는 회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시 망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표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말했다. 좋습니다. 인수 검토 시작합니다. 윤성배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8년을 보낸 공장, 자신을 내보냈던 회사, 그 회사가 이제 자신이 있는 회사에 인수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생은 참 이상했습니다. 한 달 전 그는 정리해고 대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떠난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윤 공장장. 윤성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인수되면 대표가 말했다. 그 공장 맡아주시겠습니까? 윤성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가 웃었습니다. 또 조건입니까? 윤성배가 말했다. 예. 기술자부터 자르는 회사.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대표는 잠시 윤성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조건 받겠습니다. 그 순간 판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내보낸 회사가 이제는 윤성배가 속한 회사의 인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공장 문을 들어서다. 인수 계약 체결일. 장소는 서울 한 로펌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업 가치 620억, 부채 승계 480억, 그리고 신규 투자 300억, 서명 하나에 수백억이 움직이는 계약이었습니다. 양쪽 변호사들이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 서명이 끝났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윤성배가 28년 몸담았던 회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이제 동아중공업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공장 강당, 직원 4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장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구조 조정하는 거 아니야? 라인 몇 개 접는다던데? 사람 자르는 거 아니야? 소문은 이미 공장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윤성배였습니다. 사람들이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윤 반장? 윤 반장 맞지? 윤성배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28년 동안 함께 일했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윤성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공장에서 28년 일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성배가 말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 정리해고 됐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윤성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숫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불량률 0.9%, 그리고 현재 3.2%.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성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침묵,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투자 계획, 설비 교체 140억, 예지 보전 시스템 60억, 기술 교육 50억, 총 투자 250억.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윤성배가 말했다. 현장 인력 잠시 멈췄습니다. 구조 조정 없습니다. 그 순간 강당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윤성배가 덧붙였습니다. 기술자는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기술자를 자르는 회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결국 기술 때문에 무너집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윤성배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 공장은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단,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 방식으로. 잠시 후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강당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숨이 터져 나온 박수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성배를 해고했던 전무였습니다. 전무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전무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성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 살리려고 한 선택이었겠죠. 전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성배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보면.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결국 숫자에 무너집니다. 윤성배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게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년 뒤 그 회사의 숫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출 2050억 2780억, 불량률 3.2% 0.9%, 영업이익 적자 210억 흑자, 은행 신용 등급도 2단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윤성배, 그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공장장님, 윤성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그때 왜 돌아오셨습니까? 윤성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기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명하려고 온 겁니다.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윤성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지키면. 잠시 멈췄습니다. 회사는 살아납니다. 공장 안에서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프레스가 내려치고 컨베이어가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는 윤성배가 28년 동안 지켜온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장은 다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을 숫자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시간을 쌓아온 자산으로 봐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